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주에 한 번 정도 적어도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게임 중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이유는 이제 시청자,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익명의 모임이 아니라 그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왜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 뿌리가 다 같아요. 뿌리가 다 같아서 다른 좀 메인 큰 주제들이나 좀 이미 좀 익숙해진 그런 주제들을 먼저 다루면 이제 나머지는 적용편이기 때문에 이제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뿌리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너무 세부적으로 나가진 않았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제가 메인 이슈들이 제가 성, 그리고 일, 음식, 분노, 요 정도가 이제 제 메인 이슈들이거든요. 근데 이 메인 이슈들 이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영상 하나를 이렇게 뽑아낼 만큼 제가 막 이렇게 경험들이 많은 게 아니어서 이제 보통 경험담 위주로 많이 나누는데, 그 경험은 이제 제가 좀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또 영상의 분량 때문에 만들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중독이나 뭐 다른 중독들에 있어서는 이 채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뭐 채널에 뭐 어떤 뭐 시청 시간을 늘리고 뭐 사람들을 늘리고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정말 순수하게 얘기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뭐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채널을 통해서 같은 중독의 선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도움 받냐면 이제 문제 이름만 바꾸면 돼요. 이제 게임, 저는 이제 성이나 알코올, 뭐 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만 뭐 게임 중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충분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재발했을 때 봐야 되는 영상, 뭐 이런 것들 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게임 중독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영상에 남기지 않았지만 좀 놀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게임 중독에 대해서 중독이다 아니다라고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 중독을 병으로, 질병으로 넣을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가타부타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야, 우리나라가 아직 이 중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외국에서는 그 게임 중독을 중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 중독을 위한 치료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중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가 결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중독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이런 준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그 잘못을 했을 때 똑같이 처벌을 받지만, 그 처벌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뭐 그냥 수감 생활할 거냐, 아니면 그 치료를 겸한 수감 생활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책들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센터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세워지게 되고 또 이렇게 지원도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게임이 중독이다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의가 규정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들이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다, 게임 중독이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놀랐는데, 그럼 게임이 중독이냐 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긴데, 게임은 당연히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뭐든지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중독이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데, 중독에 대해서 선입견이 뭐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노숙자가 되거나 또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나
또 도박으로 인해서 집안이 탕진된 사람들만 중독이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독의 기준은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의학적인 기준은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의사들도 뭐 중독에 대해서 많이 깊이 연구한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독자들이 이야기하는 중독의 기준은 뭐냐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뭐 5가지 크게 저는 드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하나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원하는 삶을 이것으로 인해서 침해받게 되는 경우들이죠.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뭐 2시에 가기로 했는데 게임하냐고 뭐 3시에 가거나 못 갔다. 이런 일이 빈도가 높아서 계속해서 관계나 일들이 좋아지지 않는다. 내 직장 생활에 정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피곤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중독의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하나 중에 하나 뭐냐면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질 못해요. 이게 잘 조절을 못해요. 1시간 하고 딱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1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 하고, 2시간 해야 되는데 3시간 하고, 이런 것들.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어떤 우리 안에 갈망들이 이제 2번째 기준이거든요. 이제 3번째 기준은 뭐냐면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착란이 확 일어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입니다. 요 정도 상태가 되면 사실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끊지 못한다는 게 이제 중독자 스스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힘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제 힘을 빌려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영적인 원칙들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중독자의 이제 어떤 그 회복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 중독도 사실 이런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TV에서 막 게임 때문에 뭐 학교에 자꾸 늦는다던가, 아니면 잠을 잘 못 잔다던가, 직장 생활 잘 못 한다던가,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 못한다던가, 고3 생활인데 막 게임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부합이 되는 거죠. 이제 2번째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 한 번 시작했는데 자꾸 1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 하고, 2시간 해야 되는데 3시간 하고, 저녁에만 해야 되는데 밤새고, 막 자꾸 이런 것들의 반복들,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3번째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떤 거냐,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중독이 될 수 있나요, 게임이? 당연히 중독이 되죠.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중독인지 아닌지를 갑론을박하고 여전히 있는 사람들, 또는 중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도 이제 게임 관계자들이 많겠죠. 이제 중독이라고 만약에 규정 지어지면 손해가 막심할 테니까. 근데 이제 중독이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게임에 이제 몰입해 있는, 자기 합리화하는 게임 실제 중독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제 중독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코올이나 도박 뭐 이런 거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쇼핑도 중독이 되는 거 알죠? 쇼핑을 막 이게 절제 못하거나 막 이제 한정 판매 막 이렇게 하면 초조해가지고 멈추지 못하는 거, 또는 도벽도 중독이 되잖아요. 거짓말도 중독이 되고 분노도 중독이 돼요. 근데 왜 게임은 중독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지. 게임이 얼마나 강렬해요. 게임이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또 게임 자체가 계속 그 다음을 끌어당기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100점을 맞아야 끝나는 이제 게임이 있다면 막 30점을 자꾸 맞아.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100점을 맞아야 끝나잖아요. 그럼 100점 맞으면 시시하니까 또 다른 게임 찾아요. 뭐 또 뭐 어떤 거는 막 뭐 금강을 캐러 다녀요. 그럼 막 금강을, 더 좋은 금강을 캐려고, 아니면 막 거기서 필드에서 왕이 돼야 돼요. 아니면 이제 레벨들을 업그레이드해요. 그럼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막 이제 하는 거죠. 당연히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은 중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게임 중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회복의 틀과 중독의 틀은 어디냐면, 이론적인 바탕은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본인의 중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린 어떤 결론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빅북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는 이야기를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떤 회복에 대한 방법들에 있어서는 그 어노니머스 미팅이라는 익명의 모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 드라마 같은데 이제 보면은 막 이렇게 원으로 뚫러 앉아가지고 막 나눔하고 이제 후원자 두고서 막 이렇게 프로그램 밟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익명의 모임들이 있는데 중독자별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들의 기반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거기에 원래 이제 이 익명의 모임들 기독교 기반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제 기독교 기반들을 좀 색을 지우면서 좀 약간의 이상하게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도저도 아니게 된 그래서 회복률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 바탕에 어떤 그 영적인 회복 원리를 다시 찾아가자 약간 요런 주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이 필요한데 뭐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익명의 중독자 모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검색창을 켜고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기서 보면 그 보통 이제 익명의 모임들은 어노니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어노니머스는 뭐냐면 ANOY MOUS. 이제 어노니머스는 익명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익명의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초기에 이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된 절제하게 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폭발적으로 이 회복의 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막 연락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들의 일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에 익명의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나는 뭐 중독자 A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 익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이들이 책을 냈는데 최초에 회복되어진 한 100명의 사람들이 책을 냈는데 그게 알코올홀릭 어노니머스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100명의 익명의 중독자들이라는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책을 써서 이제 그거를 전국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익명으로 남은 거죠. 본인들의 첫째는 이제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임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나중에 전통이라는 모임의 어떤 내규 같은 게 생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익명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는 좀 성격이 달라져요. 이때의 익명은 뭐냐면 한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딱 전면에 나섰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누구다라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딱 이름을 드러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마치 모임의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회복의 정도가 이 모임의 회복의 정도와 일치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재발하면 모임은 효과가 없다라고 모임 자체를 퇴색을 한다는 거죠. 근데 모임에서 그 사람은 재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또 일반적인 회복의 원리보다 훨씬 더 회복의 퍼센테이지들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가 전면에 나서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모임의 대표성을 띠게 될 때 모임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태할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익명으로 남자. 너희들 외부에서 인터뷰하고 뭐 간증 같은 거 하고 경험담할 때 익명으로 해라. 너가 무너지면서 모임이 무너지는 거는 우리는 원치 않는다. 너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동안에 회복된 게 있고 너는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는 회복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익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모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노니머스를 붙이고 그리고 이게 다 수식어가 길면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알코올릭 어노니머스 그래서 어노니머스 미팅 이렇게 쓰기보다는 뭐뭐 어노니머스 어노니머스 이런 식으로 익명의라는 단어가 좀 뒤로 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알코올릭 어노니머스 또 그 뭐가 있을까요? 섹스홀릭 어노니머스 뭐 이런 식으로 갬블링은 도박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갬블러라 그러나요? 갬블러 어노니머스라고 쓰나요? 갬블링 어노니머스라고 쓰나요? 어쨌든 그렇게 다 뒤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뒤로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노니머스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생겼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검색을 할 때 이 어노니머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볼까 하다가
이제 게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게임 어노니머스라는 단어를 썼더니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컴퓨터 게이밍 어딕트 어노니머스 라고 나왔어요. 또 다른 거는 온라인 게이머즈 어노니머스가 있어요. 온라인 게이머 어노니머스. 이게 뭐가 공식적인 모임인지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 다 한번 살펴볼까요? 밑에 작은 그룹부터 한번 볼게요. 예, 이제 밑에 온라인 게이머즈 어노니머스 한번 보겠습니다. 전 구글 검색을 썼어요. 예, 요거 온라인 게이머즈 어노니머스 쭉 나오는데 웰컴 투 온라인 게이머즈 어노니머스. 예, 이게 이것도 하나의 모임이겠네요.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홈페이지가 모임 수가 이게 OLG 안원 이게 이제 가족들 모임이거든요. 그 게임 중독자들 가족의 모임이고 우리의 경험과 힘과 희망 여기 sharing our experience, strengths and hope to support each other. 이게 뭐냐면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에서 본인들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경험과 힘과 희망을 나눈다. 이거 뭐냐면 회복하기 전, 회복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회복하게 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눈다. 어떻게 하냐면 게임 중독으로부터 이제 어떤 그 결과로 비롯된 그 문제들을 해서 회복되는데 그래서 이런 목적들 이런 거 보니까 그 어노니머스 미팅이 맞네요. 이거는 그 공식적인 모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모임은 어떤 모임들이 있냐면 MD 미팅이 뭘 말하는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모임이 있다는 건지 말씀드린 건데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 로케이션이 뭐냐면 이게 이제 모임들을 말해요. 예, 이제 어떤 모임들이 있는지 잘 뜨질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모임이 있어요. 근데 요 홈페이지가 있고 포럼 페이스 투 페이스 여기 있네요.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 그래서 그 나라들을 보면은 짜잔 하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도 있나 한번 볼까요? 한국 사우스 오브 코리아 플라이 하면 한국은 모임이 없습니다. 한국은 게임 중독에 대한 모임이 없어요. 이것도 공식적인 모임 중에 하나네요. 게임 한국은 모임이 없고 미국은 얼마나 모임이 많은지 한번 볼까요? 아메리카로 할까요? 아메리칸 사우스 유나이티드 이렇게 돼 있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제 보세요. 요렇게 모임이 많습니다. 외국은. 이게 다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도 있고요. 워싱턴에 하나, 두 개 있고요. 이거는 어딘지 모르겠고, 요렇게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도 있고, 디트로이트, 클리브랜드 이런 데 이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일 수 있고, 뭐 저녁 6시 화요일,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왔네요. 그리고 가족 모임도 있네요. 가족 모임이 있다는 거는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족 모임도 있네요. 가족 모임도 있는 거 보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미팅이 또 중요한데 온라인 미팅은 왜냐하면 우리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온라인 미팅이 한번 있는지 보겠습니다. 온라인 미팅은 이제 없네요. 여기는 이제 포럼 같은 것도 있는데 포럼 같은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포럼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건 포럼은 뭐냐면 전체 모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게이머즈들을 위한 어노니머스 게임 미팅이 있다는 거 하나 더 키워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컴퓨터 게이밍 어딕트 이제 어노니머스. 이게 약간 홈페이지가 보통 익명의 모임들 홈페이지가 이런데 아까 그건 좀 다르게 돼 있네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CGAA 컴퓨터 게이밍 어딕트 어노니머스라고 돼 있는데, 컴퓨터 게이밍의 중독자 모임은 이제 제가 해석이 되는 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 중독자들 모임은 똑같죠. 이제 그 강박적인 게임의 결과에 기초한 문제들에서 회복되기 위해 서로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CGAA 컴퓨터 게이머 컴퓨터 게이밍 어딕트 어노니머스 is not 어떤 정치적인 견해, 종교 또 밖에 어떤 관심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비디오 게임에서 그 고통받고 또 그러니까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 게이밍, 강박적인 게이밍에서 자유를 찾도록 돕기 위한 모임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져 있네요. 그 12단계 12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익명의 모임의 그 형식을 많이 띄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도움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중독의 기준들에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세부 사항들을 다 셀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좀 돕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디오 게임 중독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빠르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세요. 이제 제 해석이 틀린 거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아마 대체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큰 방향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요거, 당신은 그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이나 그 제한들을 했지만 그것들을 더 자꾸 깹니까? 더 오랜 시간 하거나 더 자주 해가지고 그걸 깹니까?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똑같죠?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는데 자꾸 그거를 어기냐, 뭐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넘어가냐, 뭐 또 숙제해야 되는, 이제 숙제는 하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꾸 깨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1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넘어가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 게임으로 인해서 잠자는 시간들을 이제 좀 줄이냐, 그 허비하냐, 요 얘기 두 번째 거. 또 어떤 그 자기 돌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잘 못하냐, 그러니까 게임하냐고 자기를 잘 챙기지 못하냐, 뭐 요리하고 먹는 거, 씻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쇼핑하는 거, 또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냐, 게임할 때 요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많이 해가지고 이거 정치 뉴스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데, 예, 요게 다 비슷해요. 사실 조금씩 다 다른 그 세부 항목만 다른 거죠. 요거 이게 그 다음 거, 당신은 너 스스로 너가 그러니까 너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게임을 하냐, 그런 자신을 발견하냐라는 거죠. 이제 저는 자유시간이 줄 때마다 이제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뭐 정치 뉴스 보거나 막 이런 거 보는 거 있거든요. 이거 저도 이제 그거 좀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또 이제 너는 게임을 이렇게 자꾸 지웠다가 또 다시 그거를 깔았다가 이걸 자꾸 하냐, 지웠다 깔았다가 설치했다 지웠다 깔았다 설치했다 지웠다 깔았다 이거 다시 하냐, 이거 많이 하죠 저희들. 그리고 너는 자주 그 미래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게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냐, 게임을 하는 것을 게임하는 경험을 자꾸 생각을 하냐, 뭐 요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정확히 해석을 못 하겠는데, 너는 그 이제 아팠거나 아픈 날이나 베이케이션이나 스킵을 그 게임을 위해서 너가 수업을이나 직장에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다고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막 휴가를 쓰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너가 게임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너가 즐겨 사용한 그 취미의 목록에 그 어떠한 형태의 취미의 목록에 게임이 들어가 있느냐, 라고, 그러니까 너가 취미가 게임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목록에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친구나 그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게임을 한 이후에 눈에 띄게 이렇게 감소,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들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경험들이 눈에 띄게 있느냐,
그리고 그 게임으로부터 그 너가 쉬고 하는 데 있어서 쉬었다가 게임으로부터 이렇게 게임을 멈추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뭐 잘 하느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제가 이거 해석이 점점 어려워지네. 그 구글 번역기 돌려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너는 이제 게임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잘 쉬지 못한다고 느끼냐.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좀 안 쉰다고 느끼고 게임을 하지 못하면 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약속이나 책임 또는 어떤 일에 대한 데드라인 같은 것들, 학교에 대한 데드라인, 뭐 친구와의 데드라인에 있어서 너 잊어먹은 적이 있냐. 그리고 너가 게임이나 게임할 계획에 있어서 너 스스로 너가 우울할 때 또는 화날 때 또는 혼란스러울 때 너가 게임으로 도피하느냐. 그리고 그 너가 그 더 많은 게임들을 하길 기대하는 기대하면서 너의 어떤 진짜 사회의 계획을 이렇게 그 피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게임하려고 너가 진짜 사회의 그 사회적인 계획들에 있어서 스킵한 적이 있느냐 같아요. 그래서 너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가 게임한 적이 있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하거나 일터에서 하거나 뭐 운전할 때 게임하거나 뭐 이런 적 있잖아요. 그리고 너가 어떤 사람이 그 게임을 방해하면 화가 나냐. 너는 게임 이후에 그 게임에서 이게 이 단어를 모르겠네요. 게임을 하는 뭐 이후에 후회한 적 있느냐. 그러니까 게임한 이후에 후회한 적 있느냐. 그러니까 또 너가 게임하는 관해에 대해서 속인 적 있느냐. 너가 그 이제 어떤 것들을 멈추기 원할 때 그 어떤 순간을 가졌음에도 너가 할 수 없었느냐.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했느냐. 너가 게임한 이후에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냐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게임 중독자로서 이제 확인된 우리 대부분은 이 질문들의 상당수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했다. 만약 너가 그들 중에 여러 개의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길 바란다. 너는 우리와 공통되게 얼마나 많은지를 좀 보면서 또 우리들이 회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는 추가적인 또 중독자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거 너는 너의 친구들을 이렇게 더 질문들을 더 많이 뒀네요. 그래서 이제 위에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좀 더 심하다 싶으면은 이제 아래 것도 한번 체크해 봐라. 이렇게 한번 봤네요. 밑에가 더 쉬운 거 해석이 쉽긴 한데 제가 뭐 거기까지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있네요. 요건 이제 좋은 자료긴 한데 사실 이렇게 질문들이 많으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들을 만들면 힘든 게 사실 중독의 본질을 잘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독의 본질, 삶의 기울, 이게 결국 한마디로 이거예요. 요거 다 요약하면 삶이 이것으로 인해서 삶에 지장을 주는가,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가, 하지 말아야 함에도 하는가. 요거 세 가지가 사실 그 중독의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뉴커머즈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들이 있고 그룹들 이게 좀 더 여기가 좀 더 홈페이지가 체계적이네요.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가 있고 그룹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중독에 대한 도박도 한국에 모임이 2개거든요. 그 왜 그런지 몰라요. 뭐 싸워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뭐 견해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런데 이제 미국에도 이렇게 컴퓨터 게임, 온라인 게임 아마 어너니머스 미링이 아마 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여기 보면은 짠짠 아일랜드에 있고 네덜란드에 있고 러시아에 있고 영국에 있고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이건 미국이죠. 그래서 아리조나에 3개, 캘리포니아에는 수도 없이 많고 콜로라도 이렇게 쭉쭉쭉쭉쭉 있네요. 엄청 많네요 모임이. 이렇게 많아요? 와, 이렇게 많네요. 게임 중독에 대한 모임들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이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요거 온라인 미팅 스케줄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셔서
이게 이제 모임표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온라인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시 30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면 저는 화요일이거든요. 낮 1시 30분에 2시 30분, 그리고 밤 10시 이렇게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하면 예, 이렇게 참여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참여하는 방법을 앱도 다운받고 이 멈블이라는 앱이 있나 봐요. 예, 요 앱을 한번 검색을 해 보셔서 요 앱을 한번 볼까요? 이런 앱이 있는데 잠깐만요. 요 앱을 한번 볼게요. 이 앱이 뭔지. 음성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초창기 게이머 게이머들이 멈블이라는 뭐 이런 걸 썼나 봐요. 그래서 요거로 회복을 이제 하네요. 이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요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거 참여해 봤었는데 예, 그 옛날에 저는 게임을 아니고 이제 관계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온라인으로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게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오늘 무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모임이 없어요. 지금 게임 중독 모임이 현재 익명의 모임에서 없습니다. 아마 뭐 상담사들이나 뭐 회복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노니머스 미팅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한국에 있나? 한번 페이스 아까 보니까 없었던 것 같죠? 있으면 나왔을 텐데. 예, 캐나다, 아시아는 인도만 있네요. 예, 인도만 있고 한국은 없습니다. 예. 지금 중국과 지금 일본 막 이런 데도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모임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익명의 모임 미국에만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게임 중독까지 이렇게 모임이 전 세계에 퍼지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아마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중독자도 있고 사실 좀 중독이 심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중독이 아니라 그냥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방법으로 그냥 하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거 왜냐면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진짜 중독자라면 사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진짜 중독이라면. 그래서 별 수 없어요. 앞서간 사람들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확률 높은 방식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확률 높은 방식을. 자, 이제 초기에 익명의 성중독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익명의 성중독자보다는 한 성중독자, 심각한 성중독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중독이 심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던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을 했냐면, 어느 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내가 성중독인데 좀 나에게 프로그램을 좀 가르쳐줘라 하면서 모임생활 같이 하면서 이제 12단계를 통해서 절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섹스홀릭 어노니머스 이제 미팅이 이제 그거예요. 성중독자들 모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도박, 마약 다 이런 식으로 사실 회복을 한 거로 이제 모임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성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1970년도 지금은 이제 게임 중독자 모임은 없어요. 익명의 게임 중독자 모임은. 그러면 죽어야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냐? 이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이제 어떻게든지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한국에는 다행히 1970년대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을 한번 이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을 한번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띠딕 하면은 모임이 나오거든요. aakorea.com org를 떠요.
거기 들어가시면 그 일람표가 있습니다. 전국 모임 일람표에 가면 쭉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동글뱅이로 돼 있잖아요. 이 동글뱅이는 공개 모임이에요. 이 공개 모임을 이제 참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독에 대한 여러 이해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임 생활을 먼저 시작을 하셔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임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모임 생활 할 때 여러분이 다닐 수 있는 많은 모임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 모임들을 열심히 다니시고, 특히 쉴 때 뭐 직장을 쉬거나 뭐 이런 때는 뭐 하루에 한 두세 개씩 모임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공개 모임을 다니시면서 오픈된 그 모임들을 다니시면서 이제 가서 뭐 하시냐면 이제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듣때 그 알코올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게임으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뭐든지 똑같습니다. 이거 뭐 이게 모든 문제들에 대해 얘기할 때 뭐 똑같이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비공개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만 가는 거니까 사실 비중독자들이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 모임을 이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요런 가운데서 모임 생활 하시면서 이제 한 달 정도 한번 절제를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그래서 좀 난 주기가 한 두세 달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 3달 정도 절제를 하셔야 되고, 주기가 빠르다, 뭐 일주일마다 아니면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제발 한다, 이런 사람은 한 달 정도 한번 절제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될 거예요. 거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모임에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임에 가셔서 사람들을 좀 사귀셔야 되는데 별 수 없어요. 결국 똑같아져요.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사귀셔서 이제 나는 게임 중독인데 좀 공개 모임이어서 좀 도움받으러 왔다. 알코올 중독이랑 문제는 이제 상징에 불과하고 뿌리는 똑같다고 하는데 좀 경험담을 좀 들려주라. 어떻게 회복하셨냐, 이런 얘기들에서 좀 오래 다니시고 좀 회복하신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분들 중에서 이제 후원자급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어렵고 그 후원자를 잘 해줄 수도 있는 게 후원 그러니까 다른 알코올 이외에 다른 문제에 후원을 해줄 만한 열린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받기도 사실 문제를 바꿔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 좀 찾아서 도움받을 필요가 있고, 어떤 라인들을 잡아야 되냐면 이제 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빅북이라는 책을 회복의 중심에 둔 사람들하고 이제 후원 관계를 맺어서 이제 도움을 12단계를 한번 밟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바르실라 회복학교에서도 12단계 아마 스터디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혹시 이제 참여하실 마음들이 있으시면 좀 참여하셔가지고 뭐 한 3달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해야죠. 뭐.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있고, 제가 이제 다른 상담이나 아니면 뭐 게임 중독에 대한 어떤 뭐 공신력 있는 뭐 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쪽은 몰라요.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익명의 모임을 기초로 해서 좀 절제를 했고 그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공신력 있는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그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요 홈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여기 전화하셔서 02-833-0311 02-774-3797에 연락해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빅북이라는 책을 좀 받아볼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주문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알코올을 게임이라는 것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한번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 요약하면 이겁니다. 게임도 중독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제 견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게임 중독에서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외국도 이제 그런 회복의 모임들이 있는데 한국엔 모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임을 알코올 중독자 모임 한번 가셔서 쭉 많이 들어보시고 또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모임생활 오래 하시면서 좀 거기 문제의식들을 이렇게 느끼시면서 본인들을 좀 살펴가시면서 풀어가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 좀 여기까지 나눴는데요. 제가 뭐 안 되는 해석으로 뭐 영어도 해석하고 뭐 홈페이지도 막 구글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냐고 좀 시간이 오래 갔는데, 어쨌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더 힘든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게임, 쇼핑, 도벽, 분노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독이라고 인정하고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복의 어떤 발판이나 그런 것들이 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코올 중독자들보다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도 힘든 편이거든요. 근데 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성은 이제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이제 이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없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총기 때문에, 총기가 그 규제돼야에도 불구하고 총기 그 회사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법률적으로 못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의료보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그 어떤 이것으로 인해 이권들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중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방해하는 분명히 그런 세력도 있을 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토론이 굳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토론까지 되고, 이제 게임 중독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결론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게임 중독자들은 나는 게임이니까 좀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서 좀 전투적으로 회복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장기 절제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예, 정말 없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모임에 가는 분들이 아마 한 1000명 중에 1명 뭐 이렇게 나올까,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 절제를 하시는 분은 또 10배?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그리고 그 가신 분들 중에 모임과 후원자를 잡아서 12단계까지 마치는 사람들은 그 한 10,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회복되는 사람들까지는 한 10만 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장기 회복까지 나가는 사람들은. 근데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정말 질랄병이고, 중독은 정말 이 시대의 문둥병자 분들에게 좀 제가 좀 비하하는 말이어서 좀 그건 그렇고, 이 시대의 불치병이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불치병이다, 정말 악질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명이 나오면 또 게임 중독에 있어서 한국에서 그 기반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성중독이 그러거든요. 성중독이 한 10년 됐는데 회복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한 두세 명 이렇게 나오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또 좀 더 뭐 12단계를 배우고 싶으시거나 또 회복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한다는 걸 좀 까먹었는데, 만약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좀 힘들다, 거기 타 중독이 너무 확실해서, 그러면 서울에 이제 교회에서 만든 모든 중독을 다 이렇게 좀 포섭해서 할 수 있는 12단계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두막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하는데, 어쨌든 이 오두막 모임에 오시면 뭐 강박증 환자도 있고 분노 문제도 있고 성 문제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회복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회복의 실타래들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 거기 오면 또 이제 12단계에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회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또 그 많은 회복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회복에 성공하는 한 사람이 당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